여러분이 몰랐던 시크릿 피플들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박은빈이 가진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사생활도 포기한 자기 관리에는 그만한 이유가 숨어 있었는데요. 박은빈이 왜 그토록 집과 촬영장만을 고집해야 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자란 아역 출신 박은빈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그야말로 신드롬적인 인기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박은빈의 철저한 자기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자신이 주연 배우이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아파 촬영 펑크가 나면 다른 스태프들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촬영 기간 내내 집과 촬영장만을 오가는 생활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우영우뿐 아니라 박은빈의 평소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한국 나이 31세, 연기 경력 26년 차, 배우로서 역량과 열정을 다 갖춘 박은빈. 그 나이 때 하고 싶은 것도 엄청 많은 예쁜 나이에 박은빈은 왜 이토록 집과 촬영장만을 고집한 걸까요? 연기에 대한 열정, 촬영 스텝을 걱정하는 마음, 단지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과거 박은빈의 소속사 나무액터스 측이 공개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박은빈이 평소 몸을 사리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박은빈은 RH 방식 혈액형으로는 희귀한 RH-A형을 가졌습니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안전에 각별히 조심할 수밖에 없었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RH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0.3%에 불과, 동양인의 약 1%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박은빈은 5살 때부터 쭉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습니다. 여름에는 눈병에 걸릴까봐 수영장도 잘 안 갔고, 겨울에도 어디 부러지거나 다칠까봐 스키장도 안 갔습니다. 촬영 중에 자신으로 하여금 차질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말하기도 했죠.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휴가가 따로 있었던 적도 없고, 휴가가 있어도 멀리 나간 적이 없는데 그것도 본인이 자처해서 일부러 그랬다고 덧붙여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함께 일을 했던 관계자들부터 최근까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마저 다 같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점 또한 박은빈의 반듯함과 책임감이었는데요. 너무도 반듯한 친구다. 아역 시절을 거쳐 그런지 스스로 반듯하게 자라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다. 톡톡 튀는 모습보다는 늘 예의 바르고 착했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연일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박은빈은 자칫 어색하고 불편해 보일 수 있는 인물을 자신만의 캐릭터로 완성하며 극의 몰입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박은빈이 우영우라는 역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영상 매체는 전혀 보지 않았고, 혹시나 타 배우의 연기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모방을 하거나 영향을 받을까 우려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텍스트 자체에 집중해 박은빈만의 우영우를 만들었다고 하죠. 또 매 작품마다 작성하는 캐릭터 노트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자폐 진단 기준 등을 보며 연구하는 모습은 물론 대본의 작가와 감독의 고민의 흔적이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박은빈이 대본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박은빈의 우영우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1998년 데뷔 이후 박은빈의 책임감 넘치는 24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수백 명의 스태프가 만들고 함께하는 현장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잠깐의 휴가도 포기했던 박은빈이었습니다. 단순히 희귀 혈액형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배역에 대한, 작품에 대한,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넘쳤기에 나온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런 박은빈의 진심은 우영우를 통해서 연기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줬습니다. 박은빈은 주위 스태프들이 자신이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며 주위의 공을 돌렸지만 이는 본인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대본을 보는 배우, 열정으로 촬영 현장을 꽉 채우는 배우, 매 씬마다 자리를 지키며 상대 배우들의 눈빛 하나하나를 다 받아줬다는 세심하고 배려 깊은 배우. 이쯤 되면 박은빈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만나 대박이 난 것이 아니라 이 배우 아니면 안 된다며 다른 작품을 선택한 배우를 1년 동안 기다려준 감독과 작가의 뚝심 있는 선택이 바로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편 지상파 시청률까지 단숨에 눌러버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열풍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최근 박은빈이 우영우 열풍에 힘입어 스타브랜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몇 억씩 뛰어버린 박은빈의 몸값만큼이나 뜨거운 열풍. 스타브랜드 평판 2022년 7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위 박은빈, 2위 손흥민, 3위 이명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은빈의 이 같은 인기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번 우영우 돌풍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번 작품 선정에 신중한 고민을 했다는 박은빈. 무엇을 했더라도, 어떤 배역을 맡았더라도
박은빈이라면 믿고 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전 국민, 아니 세계에까지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 책임감을 가진 배우 박은빈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1년에 한두 편은 꼬박꼬박 선보였던 톱스타 이병헌이 충격적인 고백을 털어놨습니다. 과거 방송사고의 아찔한이기까지 재조명되고 있는 이병헌이 꼭꼭 숨기고 있었던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톱스타 이병헌이 결국 큰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영화 비상선언이 개봉을 앞두고 사전 예매량 10만 장을 돌파, 본격적인 흥행 이륙을 예고했는데요. 이병헌은 극중 비행기 공포증을 겪고 있는 재혁을 연기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이 영화를 통해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만의 깜짝 고백을 털어놓은 것. 그건 바로 비행기 안에서 공황장애를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기를 했다고 밝힌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예인들이 고백했고 또 아픔을 나누었던 공황장애. 하도 겪은 연예인들이 많아서 일명 연예인병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과거 SBS 라디오 컬투쇼에 출연한 이병헌은 방송 도중 공황장애로 인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방송 도중 갑자기 탁자 아래로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행동으로 제작진을 놀라게 했던, 정말이지 다급했던 그때의 그 아찔했던 상황. 어떤 연예인이 자신의 치부까지 오픈하고 싶겠습니까마는 이병헌이 20대 중반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병헌은 자신이 겪은 공황장애에 대해 처음엔 원인을 알 수 없어 너무 괴로웠던 걸로 기억한다며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25살 때 처음으로 비행기 안에서 공황장애를 느꼈다. 26살쯤 드라마 아름다운 그녀가 끝나고 미국을 갔을 때 그때 기억이 너무 뚜렷하다. 난 그냥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충격적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충격적이고 죽을 것 같아서 기내에 혹시 의사가 있는지 전체 방송을 했을 정도였다. 난 다른 나라에 비행기를 세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공황장애가 더 심해졌던 기억이 난다. 숨이 안 쉬어지는 경험이었다. 지금에야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때문에 비상선언 출연을 결심하며 공황장애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보다는 잘 표현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공황장애가 왔을 때 호흡이 어떤지 또 눈빛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감독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극중 비행기 안의 상황은 점점 극단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고통을 아는 사람으로서 더욱 리얼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듯 자신이 겪은 그때 그 순간의 경험을 고스란히 연기로 토해내고 싶었다는 이병헌. 어쩌면 끝까지 숨기고 싶었을지 모를 고백이었을 텐데요. 그러면서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증상이 발현될 때가 있다. 과호흡 같은 게 오기도 한다. 그래서 항상 비상약을 갖고 다닌다. 언제 어떻게 공황장애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 이건 정말이지 뜻밖의 고백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영화 내부자들과 마스터, 백두산 등 대부분이 흥행작들이었던 이병헌의 필모그래피. 하지만 코로나19로 그의 잦은 스크린 외출은 잠시 쉼표를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1년 데뷔 후 할리우드까지 진출하며 활동하다 어느덧 52세가 된 이병헌. 하지만 최근 들어 몇 작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액션과 멜로물에서 특히 두드러졌던 그의 역할에도 변화가 생긴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싱글라이더와 백두산에서 아버지를 연기하더니 6월 종방한 TVN 우리들의 블루스에선 중년 소시민 동석으로 변신. 그런가 하면 화면 밖의 삶도 10년 새 크게 달라졌습니다. 2013년 배우 이민정과 결혼한 후 아들 하나를 둔 이병헌은 아들이건 딸이건 아이는 인생에서 굉장히 큰 선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만큼 큰 행복감을 주는 건 없는 듯하다. 라고 말하며 한없이 평범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는 친구 같은 아빠라는 이병헌은 평소 아이의 나이에 맞춰 친구처럼 놀아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맞게 그 시선과 그때의 감수성으로 돌아가서 놀아준다고 하죠. 한편 이병헌의 스크린 나들이에 누구보다 기뻤을 이민정은 남편의 영화를 본 후 깜짝 놀랄 반응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실 이민정이 촬영 중이라 바쁜 상태여서 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던 상황. 서로 문자도 못했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영화를 보고 갔다고 합니다. 새벽 촬영이 있어 먼저 간다는 문자 메시지만을 남긴 채 말이죠. 이병헌은 먼저 가버린 이민정과의 문자 내용을 고스란히 전하며 영화 보며 엄청 울었대요. 다음날 촬영인데 눈이 퉁퉁 부어서 어쩔 거냐면서 저보고 왜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뭔가 편하지 않게 뒤에서 무한 응원을 건네주는 이민정의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대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감동적이길래 이민정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펑펑 울어버린 걸까요? 이민정이 폭풍 오열을 금치 못한 이유가
영화 속 이병헌의 급중 모습이 마치 실제 모습과 같아서는 아니었을지. 모쪼록 믿고 보는 배우들과 감독이 모여 만든 영화 비상선언. 우리가 지금 이 영화를 만날 수 있다는 그 벅찬 감동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흥행 대박 나세요. 이상 시크릿 피플이었습니다.